채무 액수에 한계를 뒀어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신용 채무는 10억까지, 그 다음에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그래서 합계 25억까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25억이 넘어간다. 그럼 개인회생 바로 기각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무조건 안 되는 4가지 경우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SNS 보면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달리하거든요. 개인회생 무조건 안 되는 4가지 경우는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4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뭐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변제금을 납입해서 채권자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3년에서 5년 동안 갚아서 내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창출돼야 됩니다. 그럼 소득이 없으면 아예 개인회생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소득이 반드시 4대 보험 신고된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뭐 일당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수익도 다 가능합니다. 증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소득이 있더라도 또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기각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5일 근무 80시간씩 하면 최저시급이 한 209만 원 정도 되나요? 한 달 임금이. 거기서 이제 공과금 떼면 180 얼마를 받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겠지만 여타여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아이를 키워야 된다든지 뭐 부모님 간병을 해야 되는지 사정이 있어 내 몸이 좀 불편해서 알바식이라든지 어떤지 뭐 오전만 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도 돼요. 걔는 되는데 소득이 적으면 왜 개인회생이 안 되냐면 간단하게 드릴게요. 2025년 1인 한 달 최저 생계비가 14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타여타 A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오전 근무만 하든지 아니면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한 달에 실제 소득이 14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소득이 144야. 1인 생계비가 144만 원이야. 그러면 140에서 144 빼면 0원이잖아. 변제금 안 나오죠. 그럼 법원에 바로 기각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이 1인은 적어도 최하 144만 원이라면 160, 17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채무 액수에 한계를 뒀어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신용 채무는 10억까지, 그 다음에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그래서 합계 25억까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25억이 넘어간다. 그럼 개인회생 바로 기각입니다. 그러면 25억이 넘어가신 분들 합계액이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일반회생으로 가셔야 돼요. 일반회생. 일반회생이나 25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채무가 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인 파산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그래서 25억 미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 개인회생을 떠서 개인 파산에도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거든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뭐가 있냐면 나의 채무가 내 재산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재산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개인 재산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갚아야 할 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원리금이 많이 나가.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해. 그러면 기각. 왜? 개인 재산 5천만 원 있잖아요. 갚아야 할 돈 4천이야. 그럼 갚아야죠. 개인 재산 정리해가지고. 개인회생이 어떤 영역이 들어오는 거냐면 내 개인 재산이 5천이에요. 근데 갚아야 할 돈이 7천만 원이에요. 개인 재산으로 다 정리해도 채무가 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회생은 그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가지고 너가 5천만 원 네가 지금 현재 재산이 있고 갚아야 할 7천만 원의 원리금이 있는데 너의 소득으로는 이 7천이 감당이 안 됐을 때 그럼 네가 가진 재산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보다 조금 더 변제해서 7천만 원을 탕감해 줄게. 이게 개인회생의 원리입니다. 이거 어쩐다고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과거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을 해서 한번 면책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과거 면책 판결 이후에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 즉시 기각.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개인회생 남용을 막으려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이것도 솔직히 조금 단기간이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한 10년 지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죠. 3년 전에 내가 개인 채무가 5천만 원인데 내가 3천만 원 변제하고 탕감받아서 2천만 원 벌었죠. 그런데 또 3년 있다가 또 5천만 원 채무인데 또 3천만 원. 그럼 3년마다 2천만 원씩 버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회생 남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채권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과거 면책 판결을 받았다면 회생을 통하든 파산을 통하든 면책 확정 판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4가지는 있잖아요. 재량의 여지도 없고 판사님이 아무리 뭐 봐줄라 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각 사유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이 4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